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01포인트, 0.47% 상승한 2127.7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6% 오른 695.6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에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예비 무역 회담이 미국 정부의 거부로 무산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다행히 미국의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계획된 미팅 자체가 없었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산 밀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출발했던 우리 시장 이내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고 또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 그리고 코스피에는 오랜만에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온 점이 오늘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 불확실성 그리고 경계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장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다크헌터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지난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사실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뭐 2.6%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 좀 우리나라 증시도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마 많이 좀 우려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간에 많이 이제 선진국하고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또 우리나라 장중에 중국에서 역시 미국산 밀을 또 수입을 했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시중에 42조 정도 또 풀면서 증시 부양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까 어제 미증시가 하락한 반면에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잘 보시면은 앞전 저항대 구간까지 지금 상승한 구간인데 앞전 저항대까지 상승을 했으나 문제는 이제 이 상승 구간을 이제 앞전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할 수 있는가 돌파를 하지 못하는 건가 아마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장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상승을 하기보다는 좀 간신히 저항대를 비비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오늘 장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저항대를 돌파하고 가려면 메이저 수급들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오늘은 뭐 개인들도 매도로 전환이 된 상태고 역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상대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소위 말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우리나라 IT 업종에 또 하락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기관계들도 전반적으로 매수가 잡아주는 모습이 없고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투자나 국가 지자체 같은 이런 프로그램 매수 성격을 갖고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아무래도 좀 단기성 매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제 저항대를 바로 돌파를 하고 가는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주에 또 역시 구정 또 전에 또 명절 전에 한 주기 때문에
지수가 한 차례 정도 좀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컨터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코스닥은요,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마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계속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월화 빠지고 오늘 좀 약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했지만은 개인들,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뭐 상한가 종목도 하나도 안 나오고 뭐 그렇게 막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다 이제 좀 초반에 상한가 올라갔던 종목들도 종가에 다시 다 빠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테마라든지 지금 이제 남북경협, 수소차 이런 것 쪽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단타 장세다. 일단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워낙에 이제 그동안 작년 뭐 11월, 12월 달 계속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그나마 1월 달은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때보다 좀 덜해요. 1월 달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약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좀 감소를 했지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상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쭉 유지가 되면서 바로 이제 상단부 120선 라인 때 700포인트만 충분히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그래도 좀 이제 상승을 하는 750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장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테마가 형성되는 남북경협주,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특히나 이제 남북경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그 테마 안에서도 뭐 농업, 뭐 개성공단 너무나도 많은 이제 뭐 철도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피하시고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장세에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께서 호텔신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호텔신라 3.96%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4거래일째 빨간불 켜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호텔신라를 한번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지금 최대 실적인데 아직 잘 안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종목 계속 잘 올라갈까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고 기업을 믿는다라면은 그냥 뭐 걱정 없이 좀 홀딩해서 갖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모멘텀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바로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가 아니라 2주 뒤에가 또 이제 우리나라 구정이 있지만 중국도 역시 춘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뭐 중국의 이제 대명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각 기업들이 1주에서 2주 정도 또 휴일을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또 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방문객 수가 한 6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관광공사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9개월째 중국인들의 관광객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추이이고 실질적으로 12월 달 입국자 수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역시 이제 중국인들이 지난 사드 보복 때문에 많이 이제 방문객 수가 감소한 반면에 최근 들어가지고는 오히려 사드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뭐 중국 관련된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내지는 레저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얘기하자라면 잠깐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지난 10월 달하고 11월 달 사이에 주가가 좀 낙폭이 컸었던 거는 물론 이제 글로벌 증시가 같이 빠지면서 낙폭이 컸던 면도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뭐 이슈가 됐었던 게 이 따이공, 소위 말해서 보따리 상의에 대한 규제가 나온다고 하면서 한참 이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보따리 상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지금 오히려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해당 종목이 실적이 반영된다면 역시 이번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까지도 좀 증가 추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이 주가가 실적을 좀 되찾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소비주의 또 하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중국 소비주들은 보통 따라가게 되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달까지도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증시 부양 정책만 나온다라면 해당 종목들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시 오늘 장의 수급을 보더라도 역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뭐 기관들 외국인들의 이런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추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컨터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태경화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더 어마어마한데요. 태경화 장 초반에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또 이게 몇 거래일째 빨간불인가요? 지금 2주 넘게 빨간불 켜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게 됐나요? 네, 사실 이제 뭐 새로운 좀 이제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그동안에 이제 뭐 수소 경협 위주에서 제가 이제 미세먼지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태경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공화학 테마로 새롭게 이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뭐 계속 오늘도 그렇고 미세먼지가 좀 굉장히 좀 심하죠. 특히나 이제 1월 달. 뭐 눈도 이제 별로 안 왔는데 뭐 먼지만 좀 가득했던 이제 그런 이제 1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에서 이제 그 인공강우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태경화학이나 관련 이제 화학에서 이 그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기상청에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하는 이제 재료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업체가 바로 이제 태경화학이에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지금 뭐 그동안 이제 올라가는 티도 안 내고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오늘 폭발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태경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다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 뭐 계속 쭉 횡보 흐름 이제 상승 추세 나오다가 오늘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정고점 뚫으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뭐 분봉 차트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당일 이제 단타치기엔 좀 굉장히 좀 이제 스피디한 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점에 좀 물리신 분들 같은 게 좀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이제 개인들의 그런 매수세가 좀 이제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핑크퐁이라든지 개별 테마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딱히 이제 뚜렷하게 가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좀 이제 재료 테마가 들어왔을 때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태경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이제 거래량까지도 기존의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에 좀 야금야금 매수하셨던 이제 그런 이제 투자들은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좀 한 걸로 보이고, 근데 이런 테마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바닥 구간, 기존에 이제 횡보하던 구간까지 한번 내려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붙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근데 지금 이제 고점에 붙기에는 너무 좀 이제 리스크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지금 이제 태경화학이라든지 뭐 태경산업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바로 이제 계속 좀 밀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손실을 좀 보기 굉장히 이제 쉬운 패턴입니다. 장초에 이제 재료 뜨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가나보다 싶고 이제 덜컥 매수했다가 이제 바로 물려버리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좀 매매를 진행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 게, 오늘 남북 경협주 참 좋았잖아요. 이 오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 달성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마련하면 북한의 경제 성장 달성에 필요한 엄청난 민간 부분에 진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북 경협주 참 좋았는데, 그때 우리 남북 경협주 소개해 주셨잖아요. 뭐 언급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뭐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개 이제 계속 드렸었는데, 뭐 엄청 큰 수익은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게 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뭐 이제 볼만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남북경협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아난티도 좀 많이 올라가고 농업주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던 이제 재룡전기, 송전 관련 종목들도 오늘 이제 뭐 재룡산업부터 해서 필두로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장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버라이티한 장세예요. 좀 이제 변동 자체가 크기 때문에 윗꼬리 달면서 쭉 올라갔다가 또 이제 또 바로바로 좀 이제 또 하락이 나오는, 그래서 좀 대응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장세인데, 여전히 지금 2월달 그리고 3월달 지금 북미 회담이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윤곽이 잡혔죠.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제 재룡전기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들고 나왔던 종목인데 그 다음날 이제 뭐 7% 상승, 오늘도 뭐 5%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 꾸준한 지금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단기적인 전고점 라인 때 어제죠, 돌파가 나와준 흐름들 단기 정도 좀 뚫어주면서 지금 이제 크게 일봉상
9월 달에 전고점 13,500 라인대, 그다음에 이제 그 위 2만 원까지도 충분히 지금 단기적인 전고점 라인대를 13,000 뚫고 15,000 뚫고 한다면은 2만 원까지도 한번 돌파를 좀 볼 수가 있다. 오늘 뭐 매수세 흐름 보면 기가웨인들 쌍끌이 매수 흐름도 들어오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재룡전기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좀 이제 여유 있게 좀 꾸준히 목표가까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성공단 관련해서 좋은 사람들이란 종목도 드렸는데,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이 밴드 상단 5일선, 11선 라인대에서 힘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이미 저항선 한번 돌파가 나온 상태고, 여기서 추가적인 수급만 더 붙는다면은 단기적인 정고점이었던 9,400까지도 한 번에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통 이제 앞전에 올라왔던 종목들의 패턴을 보면 오늘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던 한국내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고점 라인대 뚫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런 자리라고 지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내와 기존에 이제 고점 라인대 뚫어준 자리들. 그래서 지금 뭐 재룡전기든 좋은 사람들이든 지금 이제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2월 중순에서 말까지 좀 기간 여유를 가지시고 목표가까지 좀 수익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원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 차이니즈 뉴 이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춘절을 말씀하신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또 미드의 대사를 조금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춘절이 일단 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2월 10일까지 중국의 춘절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고향에 내려갈 수 있게 1주에서 2주 정도 또 휴업을 하면서 그만큼 또 여행도 많이 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역시 또 장중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2018년 출생률이 역대 최저다? 저는 중국 사람들이 하나만 낳을 수밖에 없어서 돈을 더 주고서라도 둘째, 셋째를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생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네, 사실 이제 과거에는 1자녀 정책을 이제 내세웠다가 1자녀 정책이 이제 좀 폐지되면서 사실 최근에 2자녀까지도 이렇게 허용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작년에 중국의 출생률이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태어난 이후로 또 이제 최저치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아예 이제 하반기 때는 산하 제한 정책을 아예 폐지를 할
부분도 또 논의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라면은 이런 뭐 유아 관련된 시장에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생각에 깊게 잠기신 우리 닥컨더 전문가님, 혹시 생각나는 종목 있으세요? 일단 뭐 지금 이제 뭐 출산 관련해서 지금 이제 A가 5 가는 거 보니까 뭐 거의 세 개로 이제 좀 접혀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출산 관련해서 뭐 항상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좀 접힐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 항상 이제 출산 관련해 가지고 늘 이제 그 흐름이 계속 이제 좋은 흐름들 보였는데 지금 보통 이제 관련 종목들 보면 거의 다 이제 지금 차트 패턴들이 다 이제 비슷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육아 출산 관련 종목들이 살짝 좀 올라갔어요. 아까 이제 그런 뭐 지금 이제 출산율이 이제 감소한다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출산 정책이 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데 지금 뭐 쭉 올라가는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좀 꼽을 만한 게 일단 먼저 이제 아가방 컴퍼니 지금 뭐 차트 보시면은 일단 지금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작년부터 뭐 사실 이렇다 할 상승 없이 계속 지금 이제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작년 이제 11월 고점을 찍고 10월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약반응 나온 상태에서 그저 뭐 별거 없이 횡보 흐름. 근데 이번엔 다시 한번 이제 밴드 상단 라인대 뚫으면서 120선 돌파하는 이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들 봤을 때도 외인들이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좀 매수하는 모습들 굉장히 좀 특이점으로 좀 보이고, 일단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자리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제 가져가기 좀 정책 관련 종목 좋다 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총 3개가 보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가방, 두 번째가 이제 보령 메디앙스입니다.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아가방 컴퍼니에 비해서는 중간에 좀 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4월 달에도 그렇고 단기적인 이제 고점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도 이제 큰 그림상은 똑같이 갑니다. 아가방 컴퍼니랑 마찬가지로 저점 찍고 다시 횡보하면서 지금 이제 밴드 상단 120선 뚫어진 패턴들. 그나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중간중간에 외인들 개인들 뭐 번갈아 가면서 매수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로투세븐. 일단 뭐 출산 정책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탑3로 꼽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뭐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이기 때문에 지금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까 이제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에 비해서 저점을 잡아주면서 계속 이제 고점을 한번 치고 5월달 한번 치고 나서 단기적인 이제 매물들이 나오면서 한번 조정, 다시 한번 재반응 나오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아까 이제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 대비해서 좀 더 차트 흐름이 좀 좋다. 그래서 요 3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번 좀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닥컨터 전문가께서는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제로투세븐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이 세 종목 안에 오늘의 히든 종목이 있으신지 제 눈을 바라보시고요. 네. 맨날 저 안 보시더라고요. 제 눈을 바라보시고요. 있으면 눈을 3번 깜빡해 주시죠. 이 화면에 안 잡힐 네, 텐데. 괜찮아요. 저만 알면 돼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과연 이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정답일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줄 서서 사는 유명 크림이다. 제가 감이 딱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크림이 저는 아기가 없으니까 딱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희 언니가 미국에 있는데 맨날 요 크림 좀 어떻게 좀 사서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엄마들 사이에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 크림이 맞을까요? 네, 아마 자녀분들 있는 집안에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뭐 없어서 못 사는 크림이다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사실 중국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도 이 크림을 사기 위해서 지금 거의 뭐 줄 서서 기다린다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 크림에 줄 서서 기다리는 크림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뭐 일단은 뭐 그런 크림에 대한 뭐 모멘텀, 지금 뭐 상당히 판매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직결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뭐 흑자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2019년부터 바로 이제 흑자로 좀 전환될 시기이기도 하고, 역시 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또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오늘 바로 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에서 역시 뭐 저출산 관련해 갖고 워크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줄 서서 사는 유명 크림을 파는 이 종목, 세 종목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닥카운터 전문가님? 저 지금 이제 찾아봤는데 이걸 얘기하면 이제 바로 정답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세 개 중에서 크림 치면 나오는 것 같아요. 크림 치면 바로 이제 연관 검색어에. 베스트 1위로 뜨네요. 그래서 뭐 바로 이제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맞추시지 않을까. 예. 네. 그런 걸로? 예, 끝.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우라노스 전문가님, 이쁜 아나운서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지내라고 하시잖아요.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라고 왔고요. 제로투세븐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하트도 뿅뿅 왔고요. 보령 메디앙스도 보입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진행자 여러분 까꿍 하면서 매일 잘 보고 있어요 라면서 왔고요. 제로투세븐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가 눈에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종목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또 아마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 크림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잠시 뒤에 가격 전략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닥카운터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닥카운터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도 남북 경협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원 개발주네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석탄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일단 뭐 남북경협 중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항상 이제 잘 가는 종목들이 이제 철도나 뭐 도로 쪽,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인프라 쪽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농업, 그다음에 이제 그 자원개발인데 지금 이제 추세가 또 자원개발 쪽으로 좀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뭐 오늘도 이제 한국내화라든지 뭐 해인, 아난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올랐어요. 일단 이제 자원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자원개발 테마주 지금 화면에 쭉 나오는데 뭐 대형 우량주부터 해서 이제 뭐 중소 코스닥 종목들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항상 통일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을 때 북한이 이제 개발이 이제 그 자원 쪽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청정하게 그런 것들이 보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몰되어 있는 이제 액수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뭐 이제 뭐 몇 조 원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자원 개발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개발했을 때 그런 이제 부가가치가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자원 개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이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는 만약에 남북경협 쪽으로 이제 항상 일주일에 항상 뭐 5거래일 동안에 4거래 이상이 이제 남북경협주가 늘 이제 테마가 부는데 만약에 남북경협 쪽 올라간다면 이번에 자원개발 쪽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붙을 가능성이 좀 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닥카운터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음, 2월 말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 또 짐 로저스,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북한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히든 종목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이제 뭐 짐로스 하면 이번에 그 아난티 사회이사가 네. 되면서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난티가 뭐 굉장히 이제 과열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일단 이제 북미회담 기대감이 이제 윤곽이 계속 잡히면서 지금 이제 2월 말 정도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그 윤곽이 잡히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이제 어디서 할지까지 나왔는데 일단 이제 발표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아란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남북 경협으로 엮이다가 짐로스가 사회 이사가 이제 되면서 이제 좀 이제 급등이 나오는 추세들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뭐 10% 상승 과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10,000원대에서 3배가 됐는데도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제 짐노스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방한을 하면서 바로 오늘 이제 공중파 이제 출혈 나오면서 그런 측면들이 당장 이제 내일 수급이 붙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수급이 붙었는데 지금 이제 뭐 내한까지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는 상태. 거기다가 지금 테마들이 계속 엮이는데 내한까지 해서 지금 특히나 이제 오늘 방송이 되고 이제 내일 그런 측면들이 주가에 과연 얼마나 또 크게 작용을 하고 다음 주까지도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란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단기적인 테마들이 뜬다면은 남북 경협주가 화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중에서도 자원개발 종목들, 그 중에서 이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좀 빠르게 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이번 주 이 주식에서 이제 왕따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좀 잘 알고 계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이 자원개발주 아직은 올라가지 않은 보석 같은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짐 로저스 하면은 사실 아난티하고 대한항공이 생각나는데 거기에 지금 자원개발주라고 했기 때문에 좀 그냥 간단하게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뭐 해인 같은 종목이 또 이제 자원개발 관련돼 가지고 이제 테마주로서 또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일단은 뭐 차트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건설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일단은 사실 뭐 테마주기 때문에 뭐 PER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거의 뭐 10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아직 고평가입니다. 고평가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상승하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남북 테마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들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20선까지 조금 바짝 붙여준 다음에 N자형 패턴으로 상승하면서 한번 앞전에 이제 좀 전고점까지 좀 상승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특수건설의 좀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해인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일단은 뭐 최근에 해인 같은 경우는 또 품절주의 성격이 강해서 일단은 뭐 5일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앞전 전고점까지 지금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위에 좀 매물벽에 대한 부담이 덜해져서 추가적인 뭐 신고가도 한번 또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께서는 특수건설 그리고 해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다크헌터 전문가님, 저를 바라보시고요. 이 두 종목 중에 종목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힌트 열어보고 다시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알아봤나 봐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나요? 그렇죠. 사실 뭐 마지막 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맞추라고 이제 뭐 대놓고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뭐 지금 얼추 이제 남북경협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자원개발 관련 종목들, 그 중에서 이제 외인 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들 이제 HTS 찾아보시면 얼추 이제 좀 답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다 보니까 외인 수급들이 뭐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4-5개 정도로 좀 이제 추려질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차트 위치라든지 아까 이제 해인, 아난티 그거 제외하고 찾는다면은 뭐 답이 이제 뭐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패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수급이 그리고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또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오고 변동 자체가 크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저점에 매수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올라갔을 때 여유 있게 수익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이제 히든 종목 좀 잘 이제 선별하셔서 좀 알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모두 열렸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네, 외국인들 수급이라고 해서 지금 외국인들 수급에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글쎄요, 참 이게 너무 방대합니다. 사실 테마주라서 워낙 방대하고 뭐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보자라면은 일단은 뭐 태영건설 같은 종목도 지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영건설 잠깐 화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오늘 장에 뭐 한 16.44% 정도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장의 수급을 보면은 일단은 뭐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또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지는 아니면 이제 또 외국인들이 또 사는 종목을 쭉 한번 보는데, 자, 뭐 앞서 이제 화면상으로도 나왔던 현대상사가 보이죠. 갖고 현대상사의 차트를 봤더니만 딱 보면은 이제 일단은 뭐 N자형 형식의 앞전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 나온 다음에 21선 붙여놓고 또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요 종목이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뭐가 왔을까요? 진성TC가 왔고요. 그 다음에 NK물산도 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네요. 포스코 엠텍도 보이고 한국내화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티플렉스가 쭉 왔고요. 유니온 아닐까요도 왔고요. 삼연철강, 에버다임 이렇게 왔습니다. 하트도 엄청 많이 왔고요.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 눈에 보이시나요? 굉장히 다양하게 왔거든요. 네, 여기 시청은 뭐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나올 거 다 나와가지고 일단 정답자는 있고 뭐 그것도 이제 넉넉하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단커터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줄 서서도 사지 못하는 유명 크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제로투세븐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가격 전략 좀 자세하게 세워주세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오늘 또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위원회에서 또 이런 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역시 뭐 중국의 춘절까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좀 단기성 주가를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 11월 달 당시에도 어찌됐건 간에 북미 또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차례씩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눌림이 나오더라도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앞전 전저점을 충분히 지키면서 깨지지가 않고 오히려 전 저점 구간대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건 추세가 깨지지 않고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의 상승 돌림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찌됐건 간에 하락 3파가 좀 만들어진 상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앞전 주봉상 저항대까지 좀 목표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전 주봉상 저항 때 8,700원 구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앞전 전저점 구간 6,120원 구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8,700원 그리고 손절가 6,12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컨터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사실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을 이제 제대로 가져가느냐, 이제 못 가져가느냐인데, 지금 장세는 너무나 지금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건 당연하고 수익을 얼마나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지금 관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 자체가 대부분 이제 바닥인 종목들 반등 나오고 계속 연일 가는 종목들 고점 치면서 계속 전고점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죠. 그만큼 먹을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그 차트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많은 종목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아난티 보면서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관련 남북경협주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는 종목들 2번, 3번 정고점 갱신하면서 계속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12월 달 지금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이제 12,000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 계속 이제 횡보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이 딱히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마가 붙고 수급이 붙으면서 전고점 라인대 돌파를 쳐주면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을 계속 시청을 하시면서 공개 방송까지도 참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으로 관심 종목을 아마 가져가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면서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 돌파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오늘까지도 급등이 나오면서 계속 갑니다. 연일 가는 이제 급등 패턴.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종목들을 추가적인 이제 재료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먹을 수 있는 파이보다 지금 아래 하방으로 깨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락의 손실폭이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이제 과열되는 종목들. 그래서 먹을 게 많기보다는 많이 깨졌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을 못할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계속 지금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온 종목은 포스코 엠텍으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이 위치, 이 네모 박스, 노란색 박스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제 전고점 라인대 돌파가 안 나와 있는 상태의 종목이고, 충분히 지금 전고점 라인대가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지금 2월 달부터 해서 북미 회담에 대한 재료, 오늘 이제 지금 로저스에 대한 그런 이제 재료들 계속해서 이제 자원 개발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1등, 2등 종목들 가고 그 다음에 3등, 4등 종목들이 따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전에 한국 내화라는 종목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전고점 뚫으면서 10,000원대까지 거의 주가가 기존 횡보하는 라인대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항상 뒤늦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수급 붙고 계속 올라가는 거를 보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10,000원이라든지 9,500원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 뒷북을 치지 마시고 항상 올라가기 전에 잘 좀 이제 분할 매수를 잘 하셔서 급등이 나왔을 때 좀 여유 있게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만이,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도 2배, 3배 올라갔을 때 만약에 빠지더라도 어차피 이제 최소한 많이 먹으면 이제 70%, 80%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허둥지둥되면서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항상 올라가고 나서 그때 살 걸 맨날 이제 후회를 하지 마시고 지금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을 알고 계셔야지만이 수급이 붙을 때 바로바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히든 종목을 확인을 하셔서 이거 확인을 하신 분들과 확인을 못 하신 분들의 1월 달 수익 격차는 굉장하게 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목 확인하는데 사실 이제 10분, 15분이면은 이제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시간 잘 투자를 하셔서 종목을 좀 알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카운터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닥헌터 전문가님의 수익 극대화 매매 전략이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일단은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앞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고점 구간이죠. 2150포인트, 2130포인트에서 2150포인트 해당 구간이 앞전에 대한 저항대 구간입니다. 사실 오늘 장에 역시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줬다라면은 전고점 구간을 좀 상승 돌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수급이 전혀 없는 상태고, 역시 일단은 뭐 이 위를 뚫으려면은 미중 협상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와야 아마 이 저항대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다음 주까지 구정 전까지 해서 또 장중 변동성이 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지수가 저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단기 과열권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다음 주까지 충분히 좀 조정 뒤에 반등 나오게 된다라면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 수급이 좀 집중되는 종목, 수급이 전환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헌터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예, 저는 뭐 지금 이제 좀 뭐 다른 관점인데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에 이제 장세가 지금 그동안에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테마 위주의 종목도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항상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남북경협주, 그다음에 수소차, 이 두 개만 집중해서 보시더라도 지금 장세에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피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 늘 가져가시라 말씀드리는데, 잠깐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전고점 다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쉽게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유신 같은 경우에도 점상 올라가면서 지금 굉장히 뭐 과열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이미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주봉상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간 종목들은 피하시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새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까 이제 뭐 태양건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충분히 바닥에서 쑥 붙으면서 새로 출발한 종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욕심 크게 안 부리시고 노리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장세에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닥헌터 전문가님의 수익 극대화 매매 전략이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전략과 그리고 종목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헌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